그래서 저희 매장이 문제라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불만이 많다는 거지. 손님 리뷰가 최악인 거 알잖아. 그건 손님들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닐까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 지금 이 매장 하루 매출이 다른 매장의 절반이야. 최선이라는 말로 이 숫자를 설명할 수 있어? 그럼 제가 뭘 더 해야 하죠? 직원들이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하니까 내가 온 거잖아. 에? 그런데 신입이 뭐 대단한 걸 한다는 건가요? 직접 보면 알겠죠. 그럼 오늘부터 잘 부탁합니다. 장우는 대화를 마치고 매장의 내부를 둘러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화가에 있는 평범한 프랜차이즈 매장이었지만 내부 분위기는 어딘가 삭막했다. 직원들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고 손님이 적지 않았음에도 활기가 없었다. 그는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매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느껴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우는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숨긴 채 일반 직원으로 녹아들었다. 첫 번째 교대 시간. 주방 쪽에서는 벌써 언성이 높아졌다. 왜 또 이렇게 늦게 가져와? 이러면 손님한테 뭐라고 설명하라고.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 나 혼자 어떻게 다 해. 그건 내일이고. 홀에서는 빨리 가져다 달라고 난리야. 나도 사람인데 한 번만 좀 신경 써봐. 장우는 상황을 살피며 문제를 파악하려 했었다. 이 매장은 단순히 손님 응대뿐 아니라 직원들 간의 갈등도 심각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두 직원은 갑작스럽게 끼어든 장우를 잠시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테이블 정리나 해. 여긴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장우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매장의 흐름을 관찰했다. 첫날이라 직원들의 이름과 행동을 외우기 시작했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주방의 김승우는 항상 핑계를 대며 일을 미루는 반면 홀의 김혜리는 혼자서 모든 일을 떠안고 있었다. 장우는 혜리와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힘들지 않아요? 혼자 뛰어다니는 것 같던데. 이 매장에서는 어차피 누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사장님도 관심 없고 직원들도 다 그냥 월급만 받으려고 오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버티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일은 해야 하니까. 혜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마쳤다. 장우는 그녀의 태도에서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저녁 교대 시간이 되자 사장인 강민철이 나타났다. 그는 손님이 줄어든 매장을 둘러보며 투덜거렸다. 오늘도 별로네. 매출이 이래서야. 장우는 강민철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손님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오히려 직원들을 질책하며 책임을 전가했다. 왜 아직 테이블 정리가 안 됐어? 손님들 보기 흉하잖아.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장우가 나서서 대답했지만 강민철은 그를 흘깃 쳐다보고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장우는 하루 동안의 관찰 결과를 정리하며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췄다. 직원들의 태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강민철은 리더십이 부족하며 매장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손님들은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한 위장 취업이 아니야. 이 매장을 바꾸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람들의 태도부터 바꿔야 해. 장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는 직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민철의 무책임한 경영 방식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장님, 물류 창고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혜리가 다급히 말했다. 장우는 그녀를 따라 창고로 향했다. 거기서 그들은 오래된 물류 상자 안에 숨겨진 수상한 물품들을 발견했다. 강민철이 이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몰래 저지른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일이 매장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장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매장 문제가 아니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물류 창고에서 발견한 수상한 상자 앞에서 장우는 혜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물건을 살폈다. 상자 안에는 고급 술병과 비싼 담배가 가득했다. 그것도 매장의 물류 리스트에는 없는 것들이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죠?
해리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장우는 그녀를 달래듯 말했다. 일단 진정해요.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하지만 해리가 눈치를 챘다. 사장님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걸 직원들이 함부로 가져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글쎄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누군가가 몰래 일을 벌인 걸 수도 있어요. 장우는 이 일이 매장의 문제를 푸는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장우는 평소처럼 매장에서 일하며 직원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특히 사장인 강민철의 태도와 동선을 관찰했다. 강민철은 매장 운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상하게도 종종 물류 창고로 향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확인한 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사장님, 오늘은 손님들이 좀 많네요. 좋은 날인데요. 장우가 가볍게 말을 건넸지만 강민철은 냉소적으로 대꾸했다. 좋은 날. 손님이 많아도 매출은 안 좋아. 이런 매장에서 좋은 날이 있을 리가 있나. 장우는 강민철의 말투에서 매장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음을 느꼈다. 그에게는 이 매장이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었다. 한편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낌새가 보였다. 특히 주방의 김승우는 종종 누군가와 몰래 통화를 하며 창고 근처를 서성거렸다. 장우는 그를 추적하듯 멀찍이 따라갔고 승훈이 전화를 끊은 뒤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이번엔 늦지 말아야지. 걸리면 골치 아파. 그의 말에 장우는 더욱 의구심을 품었다. 승훈이 이 수상한 물건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장우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밤에 몰래 매장에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폐점 후 사장의 눈을 피해 창고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상자 옆에는 배송 명세서와 함께 강민철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있었다. 문서에는 특별 물품 최우선 처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걸로 확실해졌군. 장우는 강민철이 이 물건들의 배후에 있음을 확신했다. 하지만 아직 그가 이 물건들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이 매장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장우는 해리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창고에서 좀 더 살펴봤어요. 이건 단순한 물건들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해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요? 아직은 안 돼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도 협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해리는 불안해했지만 장우의 침착한 태도에 조금씩 신뢰를 보였다. 그럼 제가 도울 게 있을까요?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해요. 저는 좀 더 알아볼게요. 장우는 점점 더 매장 안에서 자신을 감추기 어려워졌다. 직원들이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저 신입, 왜 저렇게 유난히 움직이지? 뭘 캐고 다니는 것 같아. 괜히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장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작은 일부터 성실히 해냈다. 덕분에 해리를 제외한 몇몇 직원들도 점차 그를 경계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 승훈이 창고에서 무언가를 옮기는 것을 목격했다. 장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훈을 불렀다. 승훈 씨,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 승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래도 같이 하면 빠를 텐데. 에? 됐어. 그냥 홀이나 정리해. 승훈의 반응은 너무도 부자연스러웠다. 장우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 밤 장우는 매장 인근에서 승훈이 누군가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상대방은 정체를 숨기려는 듯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장우는 멀찍이 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번엔 확실히 처리해. 매번 이러다 걸릴 수도 있어. 알았어. 사장님한테도 전해. 그 순간 장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강민철과 승훈의 뒤를 추적하며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매장의 문제를 모두 밝힐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다. 늦은 밤, 장우는 몰래 매장에 잠입했다. 창고 문을 열며 들릴까 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단호한 마음으로 물류 상자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주의 깊게 물건들을 확인했다. 상자 안에서는 고급 술과 담배 외에도
외국 브랜드의 화장품과 전자기기가 발견되었다. 평범한 매장에서 다루지 않는 고가의 물건들이었다. 장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물류 실수가 아니야. 확실히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는 물건 하나를 꺼내 손에 들었다. 화장품 박스에는 영문으로 된 이름과 생산지가 적혀 있었고 박스 측면에는 작은 QR코드가 찍혀 있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스캔하자 의심스러운 사이트로 연결되었다. 다음 날 장우는 해리를 불러 비밀스럽게 말했다. 해리 씨, 어젯밤에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창고에 있는 물건들,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이 매장이 뭔가 불법적인 거래의 중심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요? 그렇다면 당장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안 돼요. 정확한 증거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들이고 빼돌리는지 알아내야 해요. 해리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러면 제가 뭘 하면 되죠? 평소처럼 행동하되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세요. 특히 승훈 씨를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장우는 자신의 조사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매장 밖에서도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물류업체를 추적하기 위해 강민철이 자주 사용하는 운송 차량을 주시했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강민철이 물류 트럭을 몰래 배달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차를 따라간 장우는 도심 외곽의 창고로 이어지는 길에 들어섰다. 창고 앞에서 트럭이 멈췄고 강민철은 누군가와 만났다. 그 사람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태도는 단순한 매장 관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다. 이번 물건은 훨씬 더 주의해서 처리해. 실수하면 곤란해진다고. 걱정 마세요. 이미 안전하게 들어왔어요. 장우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들은 단순히 비싼 물건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규모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매장으로 돌아온 장우는 다음 날 강민철을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사장님, 어제는 좀 늦게까지 계셨던 것 같던데요. 강민철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너는 왜 그런 걸 신경 쓰는데? 그냥 내일이나 해. 아, 별건 아니고요. 사장님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요. 강민철의 날카로운 반응에 장우는 그가 점점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강민철에게 의심받는 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여겼다. 한편 해리는 승훈과 가까워지기 위해 일부러 그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주며 말을 걸었다. 승훈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그럼 간식이라도 드세요. 힘내야죠. 승훈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해리의 따뜻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승훈은 무심코 중요한 말을 흘렸다. 사장님이 요즘 물건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괜히 뭐 잘못하면 크게 혼날지도 몰라요. 해리는 그 말에 긴장했지만 태연하게 물었다. 물건이요? 어떤 건데요? 아, 그냥 매장에 들어오는 물건들이요. 별거 아니에요. 승훈은 금방 화제를 돌렸지만 해리는 그가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장우는 해리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승훈의 행동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승훈이 창고에서 물건을 빼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몰래 그를 따라갔고 승훈이 또 다른 장소로 물건을 옮기는 것을 확인했다. 장우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매장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강민철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도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증거였다. 장우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강민철에게 접근해 그의 신뢰를 얻고 내부의 더 깊은 비밀을 파헤칠 계획을 세웠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위험을 감수해야겠군. 장우는 자신을 강민철에게 신뢰받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방법을 고심했다. 매장 직원들에게는 여전히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으로 남아있어야 했지만 강민철에게는 매장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랐다. 그 첫걸음으로 장우는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사장님, 요즘 손님들이 특정 제품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만 몇 번이나 재고가 없어서 돌아가신 손님들을 봤거든요. 강민철은 흥미가 없는 듯 보였지만 장우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뭔데? 특정 품목의 재고를 좀 더 늘려보면 어떨까 해서요. 손님 만족도도 올라가고 매출도 자연스럽게 오르지 않을까요? 장우의 의도는 단순했다. 강민철이 자신을 주목하도록 하고 매장 운영에 대해 대화할 기회를 얻는 것이었다. 그의 제안은 실제로 매장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강민철은 점차 장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민철은 장우를 따로 불렀다. 너 생각보다 눈썰미가 좋더라. 어디서 일해본 적 있냐? 아니요. 그냥 배우는 중입니다. 사장님 덕분에 많이 배워요. 강민철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다. 너 혹시 창고 관리할 생각 있냐? 요즘 좀 바빠서 누가 제대로 챙길 사람이 필요하거든. 장우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기회임을 깨달았다. 네,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장우는 매장 창고 관리자로서 강민철과 더 가까운 위치에서 일하게 되었다. 창고의 상태를 점검하던 중 그는 일부 상자들이 평소 거래처에서 온 제품들과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자에는 라벨이 없거나 모호한 기호만 적혀 있었다. 그는 창고 구석에서 더 깊이 숨겨진 문을 발견했다. 문은 보통 직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잠겨 있었지만 장우는 강민철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는 것을 본 기억을 되살리며 계획을 세웠다. 몇 주 후 장우는 강민철이 열쇠를 잠시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그 문을 열었다. 안쪽은 또 다른 작은 창고로 거기에는 고가의 브랜드 제품들과 함께 대량의 현금 다발이 쌓여 있었다. 장우는 핸드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라 급히 문을 닫았다. 그가 돌아섰을 때 강민철이 서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아, 저는 그냥 창고 정리를. 강민철은 그의 말을 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 창고는 내가 건드릴 곳이 아니야. 내가 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히 내 일만 하라고. 장우는 위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욱 큰 의문과 결심이 자리 잡았다. 한편 혜리는 매장의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승훈과의 대화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승훈 씨,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사실 창고 쪽에서 자주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해요. 가끔 트럭이 밤늦게 물건을 들여오는 것도 봤고요. 정말요? 그럼 그 물건들이 뭔지 봤어요? 아니요. 사장님이 엄격하게 통제해서 아무도 가까이 못 가요. 혜리는 이 정보를 장우에게 전달하며 말했다. 이제 확실해요. 창고 안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우는 혜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말했다. 내가 증거를 잡으려 했는데 들킬 뻔했어. 이제는 우리가 서로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장우는 다시 한번 창고를 조사하려 했지만 강민철이 이미 모든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을 발견했다. 창고는 텅 비어 있었고 그는 급히 혜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우리가 움직인 걸 눈치챈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강민철을 직접 잡는 방법밖에 없어. 그를 추적해서 어디로 물건을 옮겼는지 알아내자. 장우와 혜리는 강민철이 다시 트럭을 몰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다. 그들은 외딴 곳에 위치한 또 다른 창고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 창고에 도착한 장우는 트럭에서 물건들이 내려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곳에는 강민철 외에도 몇 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물건들을 정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이 물건들만 처리하면 끝이야. 다음 배달은 더 큰 규모로 들어올 거야. 알겠어. 확실히 처리할게. 장우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강민철의 창고에서 벌어진 장면을 영상으로 담은 장우는 이제 결단의 순간에 놓였다. 자신이 가진 증거를 회사 본사에 전달해야 할지 아니면 직접 강민철을 압박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끝을 봐야 할 때야. 더는 물러설 수 없어. 다음 날 장우는 강민철을 불러 매장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강민철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여유를 가장하며 말을 걸었다. 뭔 일이냐?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사장님, 제가 최근에 창고를 관리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점? 그게 뭔데? 장우는 휴대폰을 꺼내 강민철의 창고 영상 일부를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고가의 제품들이 쌓여 있는 모습과 그것을 정리하는 강민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강민철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은 내게 득이 안 될 거야. 잘 생각해. 사장님,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배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돈이냐? 아니면 자리냐? 강민철의 제안에 장우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돈이나 자리 같은 걸 원하지 않아요.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명예? 웃기는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강민철은 크게 비웃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장우가 말을 던졌다. 이 영상은 이미 본사에도 보내졌습니다. 사장님, 도망칠 곳은 없어요. 그날 밤 장우는 혜리와 다시 만났다. 혜리는 그가 강민철과 마주한 이야기를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강민철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알아.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해.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잖아. 너도 도와주고 있잖아. 그래도 조심해요. 그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사람이에요. 다음 날 아침 매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철은 장우를 직접 찾아와 매장 내 모든 직원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이게 다 내 짓이지? 너 같은 게 내 뒤통수를 치려고 했다고? 장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나요? 본사에서도 이미 사장님의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옹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봤다. 승훈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 순간 본사에서 보낸 관리팀 직원들이 매장으로 들이닥쳤다. 강민철은 처음엔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제출된 증거와 증언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좋아, 내가 다 했다. 하지만 내가 뭘 얻었는지 보자고. 너도 여기서 끝이야. 강민철은 분노에 차서 외쳤지만 장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매장을 다시 일으키는 게 저희 다음 목표입니다. 강민철이 매장에서 쫓겨난 후 장우는 직원들과 함께 매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강민철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부분들을 하나씩 바로잡았다. 혜리는 장우의 결단력과 성실함을 보며 다시 한번 그의 열정에 감탄했다. 장우 씨, 정말 대단해요.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너와 모든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 매장은 점차 회복되었고 손님들의 불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몇몇 단골들은 장우를 찾아와 응원의 말을 건넸다.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네. 이렇게 바꿔놓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다시 떠올렸다. 단순히 매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의 진짜 목표였다. 매장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모하고 있었다. 강민철이 사라진 이후 직원들은 불안과 긴장 대신 활력을 되찾았다. 장우는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개선 사항을 하나씩 도입했고 이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장우 씨, 요즘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단골 손님들이 늘었다고요. 그래요? 다들 노력한 결과죠. 앞으로도 꾸준히 해봅시다. 직원들과의 회의는 활발했고 그들의 아이디어도 점차 더 나은 매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매장에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본 장우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가게를 잘 운영하는 건 물건을 잘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 아버지의 말이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는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고객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메뉴와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매장을 찾아온 혜리가 설문조사 결과를 들고 와 말을 걸었다. 장우 씨,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뭔지 알아요? 뭐죠?
서비스가 느리다거나 메뉴가 부족하다 같은 거였나요? 아니요. 이 매장은 편안하다라는 거였어요. 편안하다. 장우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단순히 매장의 매출을 높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다. 손님들에게 진정한 쉼과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진짜 목표였다. 그날 오후 매장을 떠나려던 장우는 직원들이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장우 씨, 저희도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일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맞아요. 강민철 사장님 때는 그냥 일만 하느라 숨 막혔는데 지금은 다 같이 협력하는 기분이에요. 장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봅시다. 시간이 흐를수록 매장은 지역사회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SNS에서 매장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가 쏟아졌고 손님들은 점차 늘어났다. 장우는 이러한 변화를 기뻐하며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강민철의 지인들이 여전히 그를 옹호하며 매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강 사장이 있을 때는 이런 문제 없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러게 새로운 운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장우는 그들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법이야.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하자. 한편 혜리는 장우와 함께 매장을 점검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장우 씨, 이젠 고객뿐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면 어때요? 예를 들면 월간 직원 워크숍 같은 거요. 좋은 생각이에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해야 고객도 더 좋은 경험을 하겠죠. 장우는 혜리의 의견에 따라 첫 번째 직원 워크숍을 준비했다.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는 팀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워크숍 후 직원 중 한 명이 장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장우 씨, 솔직히 처음엔 당신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매장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맞아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었어요. 저희도 열심히 도울게요. 앞으로 더 잘해봅시다. 매장의 활기를 되찾은 지 몇 달이 지났다. 손님들과 직원 모두가 이 변화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장우는 성과를 점검하며 다음 목표를 계획하던 중 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장우 씨, 강민철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요? 무슨 이유로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이유로요. 본사는 아직 정식 대응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장우 씨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강민철의 소송 소식은 장우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곧바로 직원들과의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강민철 씨가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네, 들었어요.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을 잘 대처해야 해요. 모두의 도움과 솔직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은 긴장했지만 곧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장우 씨, 우리가 증언하면 되잖아요. 강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가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면 될 거예요. 장우는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 걱정스러웠다. 그는 직원들의 지원을 받으며도 본사와 법률팀과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기로 결심했다. 몇 주 후 본사와 강민철의 대면 회의가 열렸다. 강민철은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주장했다. 제가 매장을 위해 헌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신당했습니다. 배신이라뇨? 당신은 매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직원과 손님 모두를 무시했어요. 장우는 차분하게 대응하며 강민철의 주장을 반박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팽팽해졌고 긴 시간 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그때 혜리가 회의장에 들어섰다. 잠시만요. 제가 말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혜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장우 씨와 함께 매장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매장을 개선했습니다. 반면 강민철 씨는 직원들에게 억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매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운영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혜리의 증언은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본사 측은 강민철의 주장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결국 회의를 중단하며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회의가 끝난 후 장우는 혜리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혜리 씨, 오늘 당신 덕분에 큰 힘을 얻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잖아요. 강민철 사건은 장우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그날 밤 그는 혜리와 긴 대화를 나눴다. 혜리 씨, 사실 난 이 매장에 위장 취업을 한 게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가끔 생각해요. 과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요. 위장이든 아니든 장우 씨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장우 씨를 믿고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며칠 후 강민철 소송건은 본사와의 협력으로 무사히 종결되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고 매장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장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장 운영 방식을 더욱 체계화했다.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늘리고 고객 서비스 교육을 강화했다. 직원들은 이런 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다. 어느 저녁 장우는 매장을 떠나며 혜리와 마주쳤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생각할 게 많아서요. 혜리 씨,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장우 씨야말로 훌륭하게 이끌어주셨죠.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그들의 대화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장우는 매일매일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강민철 사건이 끝난 후 매장은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다. 그는 매장의 상황을 점검하며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법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이 해나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매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하루는 직원들과 회의를 마친 후 장우는 홀로 매장을 둘러보았다. 각종 진열장, 테이블, 벽에 걸린 광고물들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길을 거쳤고 그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것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일터다. 그때 그의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장우 씨, 오랜만이에요. 장우는 고개를 돌려 혜리를 보았다. 혜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매장 속에서도 그에게 늘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혜리 씨, 이렇게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좀 더 천천히 쉬러 왔어요. 장우 씨가 그렇게 바쁘게 일하시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자주 오게 되네요. 아니에요. 바쁘게 일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동안 매장이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된 건 모두 다 혜리 씨 덕분이에요.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하네요. 하지만 장우 씨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매장 안의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장우는 혜리에게서 계속 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느낀 감정은 친구 이상의 것이었고 어느 순간 그것이 고백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후 장우는 혜리와 단둘이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동안 함께 일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있었다. 그가 그것을 고백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둘은 함께 일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저녁이 되어 레스토랑에 들어선 장우는 혜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혜리 씨,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그동안 내가 말하지 않았던 마음이 있어요. 오늘 그걸 전하고 싶어요. 혜리는 장우의 말을 들으며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도 잘 알았다. 이 순간이 자신에게 중요한 순간임을. 장우 씨, 너무 급하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요. 이제는 제 마음을 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장우는 깊은 숨을 들이킨 후 말을 이어갔다. 혜리 씨, 나는 그동안 함께 일하면서 당신에게 깊은 감정을 느꼈어요. 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행복하고 이제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혜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그도 느꼈던 감정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장우 씨, 저도 사실 그동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두 사람은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을 깨닫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장우와 혜리는 서로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다. 매장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그 모든 과정들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장우는 혜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리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저는 장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답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일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장우는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모든 일에 만족하며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장우와 혜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지나온 길과 앞으로의 길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느끼는 행복은 그들만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가 되었다. 장우는 이제 더 이상 매장만의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매장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았다. 그와 혜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다. 장우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매장과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가 바라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